근데 저는 이 국민의힘의 전신 진짜. 세력이 그 전에 이제 쿠데타도 하고 헌법 질서를 마음대로 유린시키고 이상한 짓을 한 것을 직접 체험한 게 몇 번 있거든요. 100번? 몇 번 있어요. 아, 몇 몇 번. 번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수치스러웠던 것, 제 개인적으로 수치스러웠던 거는 최근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권성동 씨가 아마 21년 4월쯤일 거예요. KBS와 MBC 탄압하 21년이야. 23년 4월, 23년 4월쯤일 거야. 탄압이 들어가기 전에 KBS에 조화가 막 나오고 그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있잖아요. 김우철 사장 물러가라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권성동 씨가 먼저 이른바 아지를 떴어요. 아지요? 아지가 뭐예요? 선동을 먼저 했어. 아니요, 그런 권성동이 선동을 했어. 그런 말을 써요? 권성동이 선동을 했다니까. 선동을 그걸 어떻게 아지라 하냐면 그래?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가지고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대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KBS, MBC가 민노총 세력이 다 잡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식의 뉘앙스를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계속 민노총 좌파, 민노총 좌파, 민노총 좌파 니꼬르, KBS 니꼬르, MBC 니꼬르, 사장들 니꼬르, 최경영 니꼬르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낙인 찍기를 그렇게 하면서 소송하고 고소하고 그때 말이야 대선 전에 이런 보도했었지. 뉴스타파 잡아가도 저 명예훼손이야. 본인들이 이겼는데 대통령 선거 이겼는데 허위사실 유포해서 명예훼손 한 거야. 나 기분이 나빠. 라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이 나서서 그래. 어쨌든 아지는 우리 강아지 이름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니 대학 다닐 때 공부만 했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운동권에서 쓰는 용어를 쓰고 먼저 있어. 덕을 떴다니까. 먼저 덕을 떴어. 왜 덕을 뜨냐 이거지. 그러니까 뭘 떠? 이거는 선전선도 이 극우를 부추기고 어떤 정서를 부추겨서 사람들한테 몰려가라. 때려잡아라. 마치 법원을 그냥 깨부시듯이 서부지법을 깨부시듯이 KBS와 MBC를 깨부셔라라는 사인을 누가 시작했냐? 윤석열과 권성동이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명확하게 하고 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 요 깨부셔라라고 하는 집단과 우리는 별개다.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깨부시는데 일조했던 극우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코미디언도 있어요. 개그맨. 누구요? KBS 개그맨 출신에 누구 있어? 뭐라고 있어? 나중에 보니까 10월 달인가? 가을에 보니까 국민의힘 영입인사라고 해가지고 김기현이 꽃다발을 줬어. 오, 찾아봐야 되겠다. 그게 4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조화 이렇게 KBS를 두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각종 극우 유튜버들이 KBS를 점령 시도를 했고요. 거기에서 난장을 피웠잖아요. 난장 피우면서 김영민. 그렇지, 김영민 씨야. 근데 이런 친구들이 김영민 씨가 근데 제 욕을 안 했냐? 직접 욕을 했어. 유튜브를 통해서 해코지하는 방송을 했다니까. 근데 이게 쭉 타임라인을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마치 지령처럼 윤석열의 지령처럼 이게 김정은이나 김일성이 지령하는 것처럼 그거 유튜버들을 준동시켜서 공공 언론기관들을 완전히 파기해버리려고 했었고 실제로 파기가 됐지. 그거를 나중에는 수신료라고 이른바 밥벌이 너희들 밥벌이까지 다 뺏어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했죠. 그런 식의 치졸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김건희 보호하려고 범법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더 많은 카톡과 더 많은 텔레그램들이 나올까 두려워서 윤석열이 계엄을 한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 망산론에 빠져가지고 윤석열이 계엄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졸렬하고 비겁한 자들이에요. 그거를 위장을 하고 있는 거지 마치 이념인 것처럼. 이념이 아닙니다. 이익입니다. 부정하고 부패한 것이고 부조리를 선동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고 헌정을 완전히 그냥 흔들어서 저 멀리에 던져버리고 국민들을 노예, 독재의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극우 집단, 유튜브 집단, 시민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 사병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공공 언론기관들을 폭력적으로 접수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헌재와 사법부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이거예요. 자꾸 부정선거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 본질은 이거야. 본질은 이거예요. 변하지를 않아, 이 사람들은. 이게 최근의 일이고 그 전에도 제가 당했던 일이 많은데 하여간 오늘 뭐 신세한 그러니까 뭐 왜 갑자기 분위기 이렇게 됐어요? 아지 뛴다, 동 뛴다. 나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아, 그래요? 예. 진짜 공부만 했구나. 동 뛴다는 공부만 무슨 했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공부만 이야기야. 했지. 그러니까 아지 뛴다는 뭐 싸움을 걸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그 구호를 외칠 때 먼저 외치는 선창하는 거. 선창하는 거죠. 이거 이걸 아지 전문가한테 뛴다 그러고. 물어봐. 아, 이분이 네. 전문가야? 전문가. 아지테이션의 앞자. 그렇지. 아지테이션. 정확한 용어입니다. 아, 네. 아지테이션. 네, 아지테이션의- 뛴다면 동 뛴다. 동 뛴다 에지테이션의 앞자 맞습니다. 예, 그래. 맞습니다. 왜 뭐- 동 뛴다 그래? 그러면 동 뛴다는 뭐예요? 그건 뭐 그거의 어원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그것도 비슷한 의미로 예를 들면은 뭐 노래를 부를 때 이제 뭐 처음에 그 앞에 그치. 구호 같은 거를 외치면서 아지테이션? 부르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유능과 무능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뭐 서로 지향하는 바나 생각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정권마다 평가는 다 엇갈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가만 뒤돌아서 한번 좀 복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보는 무능하고 뭐 그 보수는 유능하다 이런 프레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근데 국민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동아시아연구원 조사 결과 인용해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물은 질문에 잘못했다는 응답이 76.5%예요. 중도층에서 84.1%예요. 잘못했다는 응답이. 근데 20대에서 50대가 모두 80%를 넘겼는데 60대는 60.6, 70대 이상은 51.9예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건 욕먹을 각오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그렇죠.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좀 생각해 예. 주시라. 본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챙겨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다른 그렇죠. 세대들이 그렇죠.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생각들을 하는 건데 다 누구나 부모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자기 아집이나 고집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번 정권 있을 때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펴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60대는 이미 은퇴 세대잖아요. 60대, 70대 이상이잖아요. 그럼 20대에서 50대 사이가 지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부담 안 주는 게 최선을 다한 가르침이고 도움을 주는 일이다. 그렇죠. 진짜 그거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아니 댓글에- 깨닫기까지 뭐 제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은 제가 취소할게요. 그거를 그냥 느끼셨으면 좋겠네. 네, 어쨌든 댓글에 최경영 화풀이 방송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블샷 이러고 그 있니? 유능이라는 단어에 관해서도 정부의 공무원들, 선출직 공무원이든 행정직 공무원이든 유능하냐 안 하냐의 판단의 기준은 정부의 역할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원의 합리적 행정학에서 나와 있잖아요.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고. 근데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하는 사람이 나는 마누라 때문에 이런 거 할 거야. 나는 마누라 때문에 저런 거는 못해. 또는 내 편이니까 저쪽에는 몰아주고 남의 편이니까 절대 이런 거는
저 절대 자원 배분은 못 해준다라는 이렇게 마가 끼어 있고 사가 끼어 있잖아요. 오늘 동마사 많이 나오네. 이런 악한 마음이나 잘못된 심성이 끼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유능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판단력 자체가 흐려져 있는데. 근데 그런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른바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물론 이거는 이제 민주당도 가끔 나타나는 일이긴 합니다만 부정부패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부정부패가 있는 정권들은 유능한 정권이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국민 세금 자기들이 삥땅 쳐먹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놈들이 어떻게 유능한 정권이 되겠습니까? 다 말씀을 안 하시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지지율 얘기하니까 그렇지.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지지율 그 정도 나온다고 얘기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네. 다른 나라도 20%대 지지율이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막 반박했던 게 생각이 나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지. 게다가 경제 성장률도 지금 보면 윤석열 정권만 도드라지게 아무런 경제 위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최하 수준, 역대 정권. 외환위기 이후에요. 1%대 경제 성장률 기록한 거 2년 연속 기록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처음이야.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게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도 그래서 힘들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두 가지 요구를 같이 받은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주류 세력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라라는 요구와 그다음에 그동안 어떤 비주류의 입장에서 비주류를 또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압력을 같이 받았던 건데 지금만큼 이 주류 세력으로서의 책임을 이제 주장하고 그것을 다 해야 하는 또 그러한 정치 세력을 표방하기에 좋은 적합한 그런 시기가 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세력이 아까도 이제 유능과 무능, 능력과 부정부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통치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포기한 시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그렇죠. 윤석열 정권 거의 2년 반 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대놓고 통치를 포기한 기간이 없고 어제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날 이재명 대표 연설이 있었던 것이고 어디가 여당이고 어디가 야당입니까? 보통 여당 원내대표가 그렇지. 연설을 하면은 네. 아무리 자기들 의석이 조금이어도 우리가 뭘 할 거다를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아무리 대통령이 파저티브하지. 그렇죠. 네. 아무리 직무정지가 되고 아무리 무슨 이게 뭐 탄핵이 되고 난리가 나도 그렇죠.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재창출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보통 야당이 윤석열 정권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지금도 이런 잘못하고 있다, 이런 정권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런 거 하겠다, 저런 거 하겠다, 앞으로 이런 거 해나가겠다, 이런 내용이고. 권성동이라는 분은 이게 계엄은 잘못해서 미안한데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다. 이재명이 이런 잘못을 했고 민주당이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엄청난 잘못들이 많았고 이게 완전히 야당이잖아요. 정신 상태가 야당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실은 이제는 주류로서의 민주당, 그다음에 이 통치 세력으로서의 민주당 이런 실제로 갖고 있는 역량과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 최적의 상황인 것이다.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기회가 또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잘 살려야 되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무거워요. 제가 볼 때는 움직이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민주당이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계속 이재명 대표가 뭐 말만 하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언론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그런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더 뭔가를 지향하고 있는 거나 발언을 내놓을 때도 좀 더 신중하게 내놓을 필요가 된다? 있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시비 거는 보수 언론을 탓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탓하기 이전에 그렇게 시비 잡히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계속 생각해 줘야 될 거라고 보고요. 좀 더 자신감 있게 이제 대한민국 주류 세력으로 민주당이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자꾸 희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혹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보면 볼까봐 얘기하는 거지만 예. 민주당 청년 얘기 많이 해야 돼요.
윤석열이 더 많이 해 제가 보니까. 음. 그 어이가 없는 일인데 민주당은 청년 얘기 많이 해야 돼요. 계속 청년 앞세우고 청년에 대한 책임감, 청년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극복해야 이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민주당이 새롭게 바꿔줘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줘야 된다. 국민의힘이 더 많이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 나가면서 뭔가를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메시지를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 진짜 민주당 힘들겠어요. 뭐 이렇게 그치, 요구사항도 힘들지.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아, 원래 그래서 집권 세력은 항상 욕먹게 돼 있긴 해요. 집권 세력도 근데 아니잖아, 집권을 지금. 하기도 전에 집권 세력으로서의 보이는 거지. 포스처를 그 그치. 태도를 요구받는 상황이야. 맞아요. 어쩔 수가 워낙 없어. 부실하니까 맞아요. 이쪽이 어쩔 제대로 안 수가 하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이 포기했다는 게 저는 핵심이에요. 그렇지. 통치를 포기한 세력이다 이 세력은. 그렇지. 그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네. 이 세력은 대한민국을 통치할 능력도 없고 그럴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냥 들어 누웠어. 그럴 백제라야. 그럴 의지도 없다라는 것이 그렇지. 윤석열 정권이 증명을 한 겁니다. 그 증명의 마지막 활용 점정이 이 비상계엄 선포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내란이에요. 그걸로 이제 완전히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면 민주당은 뭐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민주당이 주류 세력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증명하고 보여주는 이제 과제가 남은 것이다. 예. 그런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